자, 그럼 저희는 또 다른 공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아마 이 게임주 네. 계속해서 좀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니만큼 게임 업계에서도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내 게임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크래프톤 준비했습니다. 이 코스피 시가총액 지금 24위, 2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이 크래프톤을 보니까요. 배틀그라운드의 인기가 굉장히 상당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 유저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은 그런 배틀그라운드의 영향력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게임을 잘 안 해서 사실 배틀그라운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거든요. 주연 앵커님은 아셨나요? 저도 사실은 스타크래프트 이후에 네.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하지 않아서 음.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배틀그라운드는 워낙 네. 인지도가 높은 게임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남자친구들도 많이 하는 걸 네. 봤거든요. 근데 또 저처럼 이렇게 배틀그라운드 무슨 게임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떤 게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약간 게임 업종에는 관심은 있는데 어떤 게임인지 잘 몰라서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크래프톤을 키운 배틀그라운드를 어떤 게임인지 잠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배틀그라운드 이름에서조차도 배틀입니다. 그래서 이 전투하는 게임인데요. 배틀 로얄이라는 장르로서 또 한 번에 이 최대 100명까지 동시에 이 무기와 탈 것을 활용해서 최후의 1인을 겨루기 위한 생존의 사투를 벌이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더 인기가 많은 이유가요. 매번 게임을 시작을 할 때마다 랜덤으로 새로운 환경에 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정말 긴장감이 넘치는 사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 다시 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2분기 호실적을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공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2분기 매출 7,070억 원, 영업이익은 3,321억 원이고요. 당기순이익은 3,414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역대 최대 분기 매출 경신을 한 건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니까요. 82.7%, 152.6%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65.7% 늘은 수준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6.2%, 7.0% 증가했고요. 또 당기순이익은 2.1% 감소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실적의 경우에는 누적 매출이 1조 3,729억 원, 또 영업이익이 6,426억 원을 달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이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48.3%,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크래프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반기 기준 이렇게 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고 네. 하는데 그러면 어떠한 부분에서 좀 이렇게 실적 성장이 나타난 걸까요? 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IP를 활용한 또 다양한 라이브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매출과 트래픽 등 정말 모든 부분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신작의 개발 완성도 또한 굉장히 높았고요. 또 새로운 IP의 발굴을 위해서 게임 스튜디오 투자도 올해 상반기에만 총 11건을 진행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역시 효자였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는 맵 업데이트와 또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또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요. 공시에서 보셨다시피 정말 트래픽과 매출 효율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또 PC와 콘솔 부분에서도 엔란겔 클래식 맵 서비스에서 또 뉴진스 콜라보레이션까지 함께 하면서 이 트래픽 상승세가 훨씬 더 이어졌다라고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보니까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료 결제 이용자도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도 이 람보르기니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인게임 업데이트로 이 성장세를 더욱더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2분기에
진행할 이 람보르기니 콜라보레이션을 보니까요. 단순히 외형은 물론이고요. 또 차량 내부, 대시보드까지 실제 이 람보르기니와의 일치할 정도로 정말 디테일이 더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디테일을 조금 더 공들여서 준비를 했다면서 조금 더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익화 역량까지도 성장할 계획이다라고 CFO가 설명을 했는데요. 또 모바일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가 현지화 콘텐츠를 통해서 굉장히 꾸준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유료화 모델 고도화를 통해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중동 인기 배우와의 협업을 통해서 또 성장형 의상 스킨과 또 트래픽과 매출에 가장 큰 기여를 했고요. 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 또한 UC 보너스 챌린지와 또 현지 인기 크리켓 팀과 함께 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신규 이용자를 더욱더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배틀그라운드 계속해서 좀 콜라보레이션도 네.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게임 유저들에게는 더욱더 재미있고 즐겁게 좀 게임을 즐기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또 수익화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모델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앞으로도 좋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 게임 업계 같은 경우에는 신작 출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부분이잖아요. 또 하반기 또 신작이 나올 예정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크래프톤 올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두 개의 신작이 있는데요. 이 다크앤다커 모바일과 인조이 이렇게 두 개의 신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게임 모두 이달 말에 독일에서 개최되는 게임스컴 2024에 출품할 예정이고요. 이 서구권들의 이용자들의 반응을 좀 이끌어낼 확인할 그런 계획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보니까요. 최근 이 글로벌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테스트 결과를 좀 바탕으로 완성도를 조금 더 높일 예정이고요. 10월에는 캐나다 소프트 론칭까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글로벌 출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조이도 보겠습니다. 인조이는요, 올해 스팀 얼리 액세서를 목표로 또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요. 또 서구권에서 흥행이 확인된 시뮬레이션 장르의 또 장수 IP로 성장시킬 가능성이다. 계획까지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CFO의 말을 따르면요. 다크앤다커 모바일 2차 테스트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이용자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캐나다를 이 테스트 삼아 배드 삼아 이 게임성을 점검할 계획이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인조이의 타겟 이용자들을 보니까요. 1차적으로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을 이용해서 플레이한 이용자들이고 또 해당 장르의 코어 팬뿐만이 아니라 인조이를 통해서 인생 시뮬레이션 게임을 접하는 건 전 세계의 게이머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고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크래프톤 플랫폼과 또 장르 다변화를 위해서 지분 투자와 또 신규 IP 발굴을 계속해서 가속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21년 이후에는 북미권 14개사, 또 유럽권 8개사를 포함해서 총 27개사에 투자한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확보한 게임들을 또 장르도 슈터, 또 RPG, 시뮬레이션 등으로 계속해서 확장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 넥슨의 포스트 디센던트가 또 흥행을 하면서 이 게임스컴 2024에서 과연 우리 기업들이 네. 또 굉장히 좀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게임 일정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좀 해외 진출이 계속해서 네. 가속화가 되고 있는 모습 앞서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요, 또 현지 퍼블리싱 사업뿐만 아니라 좀 요즘에 가장 이 핫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맞아요. AI죠. 네. 이 생성형 AI, AI 기술을 또 게임에 접목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인도 BGMI를 통해서 축적된 인도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지 퍼블리싱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어와 또 문화에 맞춘 마케팅과 또 e스포츠 운영을 통해서 현지 이용자들과의 접점을 더욱더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AI 연구 기술력으로
기반으로 또 새로운 게임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크래프톤사나 렐루게임즈를 보니까요. AI를 활용한 두 개의 게임을 선보였습니다. 유명 스트리머와 또 이용자들로 인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도 밝혔는데요. 하반기에도 이 강화 학습과 또 대형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신작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또 크래프톤은 독창적인 게임과 IP를 또 발굴하고요. 또 지속적인 개선과 콘텐츠 업데이트로 꾸준히 성장하는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 프랜차이즈 사업을 넓혀서 자체 개발과 또 소수 지분 투자, 또 인수합병 등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IP를 발굴할 계획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게임 업계에 사실상 좀 많은 수익을 거두려면 이렇게 좀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 크래프톤 또 일본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포기한 게임사라고 하는데 크래프톤이 또 손을 잡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크래프톤이 일본 게임 개발사 탱고 게임웍스를 인수했고요. 또 리듬 액션 게임인 하이파이 러시 판권을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탱고 게임웍스는 2010년에 설립이 돼서 2021년 마이크로소프트 인수가 됐었는데요. 지난 5월이었죠. MS 방침에 따라서 돌연 폐업을 또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무래도 이 게임 시장의 침체에 대한 이유로 인해서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 게임사 이 크래프톤이 일본의 게임 개발팀을 좀 부활하게 만든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탱고 게임웍스를 보니까요. 하이파이 러시를 비롯해서 호러 게임들도 개발한 흔적들이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MS 엑스박스를 통해서 출시된 하이파이 러시 공개 직후에는 해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큰 호응을 또 이끌기도 했었습니다. 이 미국풍 카툰 비주얼과 또 뛰어난 음악 디자인으로 인해서 더 게임 어워즈와 또 올해 게임 개발자 회의에서 최고의 오디오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요, 이 탱고 게임웍스 개발 인력을 또 영입한 만큼 하이파이 러시 차기작 개발에 더욱더 착수할 계획이다라고도 밝히기도 했는데요. MS도 이 탱고 게임웍스 개발 인력들이 크래프톤의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이 크래프톤 일본 시장 진출의 첫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매력적인 게임성을 지닌 이 창작자를 찾는 데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일본 진출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네. 조금 더 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네, 투자자라면은 또 목표 주가. 네, 이거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증권가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증권가에서는 이 목표 주가를 경쟁적으로 좀 상향을 했습니다. 크래프톤의 실적 성장 가도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지금 이미 크래프톤의 주가가 50% 넘게 올랐습니다. 이 크래프톤의 기업 가치를 그래도 아직은 오로지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현재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게임 대장주 크래프톤 호실적에 힘입어서 급등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는 30만 원을 돌파하면서 52주 최고가를 또 경신을 했었습니다. 어제 전거래일에는 13% 오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다소 어제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한 모습입니다. 1.51% 하락하며 32만 6천 원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증권가들은 좀 상향 조정의 리포트들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33만 원부터 최대 47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이 미래에셋증권은 적극적인 매수를 권했는데요. 연초 이 50% 이상의 주가 상승이 있었지만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하락했다라고 파악했습니다. 이 펍지 IP 흥행에 따른 이익 상승세가 이 주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의미하기도 했는데요. 목표가를 41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상상인 증권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펍지는 현재 초대형 슈팅 IP로 성장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리스크로 인해서 절하하기보다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는 게 적절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최고 신작은 펍지라는 의견을 또 유지했고요. 대형 게임주 최소 호주를 의견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목표가는 40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어서 IM증권도 살펴보겠습니다. IM증권은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은 했지만 더 잘 나왔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이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면서 상승 가능성을 더 높였습니다. 목표 주가를 기존 35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크래프톤 실적 공지와 또 투자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크래프톤 공시 요약입니다. 크래프톤 또다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2분기 호실적을 이어갔습니다. 2024년도 2분기 매출 7,070억 원, 영업이익이 3,321억 원, 당기순이익은 3,414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경신한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은 82.7%, 152.6% 증가했으며 단기순이익은 165.7% 늘었습니다. 크래프톤은 올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다크앤다커 모바일과 인조이 두 개의 신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게임 모두 이달 말에 개최되는 독일에서 개최되는 게임스컴 2024에 출품해서 서구권 이용자들의 반응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크래프톤이 일본 게임 개발사 텐고 게임웍스를 인수하고 리듬 게임 액션 하이파이 러시 판권을 확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게임 개발 인력을 영입한 크래프톤은 하이파이 러시 차기작 개발을 포함해서 신규 프로젝트에 착수할 계획입니다.